그렇게 되면은 이 지식은 도망가지 않아요. 자, 중요한 것은 생각을 열려고 하면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이 대답 잘하는 아이에서 질문 잘하는 아이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랑 똑같아요. 질문을 잘하는 애들은 생각이 열리지만 대답을 잘하는 애들은 뭐예요? 대답은 뭐예요? 정답지가 있는 거예요. 정답지를 읽고 그냥 뱉으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애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질문을 통해서 사유하고 질문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공부하는 것들이 공부의 진정한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애들은 페를렉스에 와서 인문학적 수업을 하면은 그냥 인문학 수업이 끝나는 게 아니고 끝나고 나면은 마이 인문학 특북이라는 책이 하나 생긴대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은 원종호가 만들었던 책이고 우리 자녀들이 만들었던 책이 생겨요. 처음에는 책이 뭔가 완벽하지 않겠죠. 그러나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책이 생기는 거예요. 저런 인문고전 책들은 한 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 평생을 들고 다니면서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제가 뉴턴의 거인의 어깨에 올라탄 거예요. 누구의 거인의 어깨에 올라탔습니까? 다산 정자경 선생님, 그 다음에 존 스투트 및 소크라테스의 거인의 어깨에 올라탄 거예요. 여기서 저만의 창작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정리된 것들을 어떠한 추상 그림으로 그릴지를 고민하는 순간 그 지식은 절대적으로 도망가지 않고 내 내리 속에서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어릴 때 굉장히 자극적인 장면이 지금까지 머리 남죠. 그게 이미지 연상 학습 방법이에요. 우리 어머님들이 책을 읽었어요. 그럼 그 책이 텍스트, 글로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책을 읽으면은 내 머릿속에 이미지를 상상해서 그 이미지가 스키마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저장이 되어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 이 이미지가 나와서 글로서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미지가 뻔한 것 같으면 머릿속에 잘 안 남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만화를 익히지 말라는 거예요. 만화는 보자마자 이해가 돼요. 생각이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텔레비를 많이 보면 뭐가 됩니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추상화는 보면은 뭔지 몰라요. 추상화는 보는 대로 그런 게 아니고 생각한 대로 느끼는 대로 그리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텍스트 내용과 추상화랑 전혀 연결이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유추해보고 은유해보면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20명의 한국 사람들 쫙 이렇게 앞에 나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자 기억하세요 이러면은 기억이 안 나요. 일주일 지나면 안 나죠? 근데 거기에 아주 독특하게 생긴 흑인이 하나 딱 나와 있어요. 그럼 기억납니까? 납니까? 나죠? 그게 뭐예요? 그게 전혀 생각하지 않은 쪽으로 뭔가의 이미지가 연상됐을 때 독특하게 남는 거예요. 그게 추상화를 통한 이미지 연상 학습 방법이 들어가 있다. 그것을 우리 애들은 펠렉스에 와서 펠렉스 영어, 펠렉스 인문학터, 펠렉스 수학으로 공부를 합니다. 세 가지 과목이 별개의 과목일 것 같지만 펠렉스는 생각력이 프로그램에 동일하다. 그것을 오늘 우리 여러분들하고 제가 직접 학습을 해볼 겁니다. 이게 왜 안 넘어져? 잠시만. 이게 안 넘어가는데. 남는 게 손으로 넘겨. 자, 우리 애들이 펠렉스 인문학터 수업의 첫 번째 배우는 과목이 플라톤의 국가론입니다. 플라톤의 국가론은 인문고전의 수학 정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플라톤의 국가론의 핵심이 뭔가면은 정의란 무엇인가요? 정의란 무엇인가? 그러면 이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머리에 해당하는 이성이 가슴에 해당하는 용기의 도움을 받아서 욕망을 잘 절제할 때 올바름이 달성된다고 했습니다. 이 욕망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필요한 욕망, 하나는 불필요한 욕망, 하나는 불법적인 욕망이 그것입니다. 이승이 용기의 도움을 받아서 필요한 욕망을 자각하고 불필요하고 불법적인 욕망을 억눌러야 되는데 이승이 용기가 작동이 안 돼가지고 불필요하거나 불법적인 욕망이 발현되면 이 사람은 타락하는 거고 그 타락한 사람이 군주가 되면 통치자가 되면 그 나라는 타락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욕망에 휩싸이면은 타락의 정도가 약하고 불법적인 욕망에 휩싸이면은 타락한 정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자, 철학에서 정의를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철학의 핵심적인 주제는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은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뭔가 하면은 공정한 분배예요. 공정한 분배는 권리와 의무의 균등이에요.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의 균등이 생기지 않으면은 싸움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여러분들의 남편하고도 권리와 의무가 균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애들을 잘 키우고 돈도 잘 벌어오고 모든 것들을 잘하는데 남편이 비리비리 해가지고 월급도 작고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권리와 의무가 균등하지 않죠. 그러면 권리와 의무가 균등하려고 하면은 남편이 일찍 와가지고 열심히 쓸고 닦고 설거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권리의 균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예요? 문제가 생겨요. 국가와 국민도 권리와 의무가 균등해야 됩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안전과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주고 국민은 국가한테 세금을 내고 전쟁을 할 때 전쟁에 참석하는 그러한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국민한테 그러한 의무를 못하고 국민은 탄압하면 국민은 국가에 대항해서 저항권이 생긴다. 이게 17세기, 18세기의 루소의 사회강론의 핵심이에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들이 인문 고전이다. 그러면 이런 책들을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3, 4학년들이 읽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 안 되겠죠. 그러나 알아야 돼요. 이것을 100페이지를 읽으면 우리 어머님들도 이해 안 돼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를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중학교 3학년 시각으로 읽고 정리를 해서 이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정의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 그림하고 어떻게 매칭되는지 설명해 보세요. 이해해 보세요. 여기 있는 그림이 뭡니까? 마차죠. 두 마리 말이 있죠. 이 마차에 있는 마부는 두 마리 말을 데리고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것들이 올바름을 달성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마부는 이성을 의미합니다. 이 이성이 차분한 용기의 말에 도움을 받아서 욕망으로 뛰고 날뛰는 욕망의 말을 잘 절제할 때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이야기하는 올바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이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올바름이란 무엇인가를 이 그림으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제가 그렇게 해석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 그림을 보고 저의 해석을 듣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계속해서 해석을 확장합니다. 나중에는 자기만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런 식으로 수업 받으면은 굉장히 언어적인 표현이 늘어납니다. 애들이 공부를 하고 와서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집에 가면은 우리 엄마는 이성이 용기의 도움을 못 받았어. 빽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가 고생을 해.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카톡에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수포로 돼서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밥을 먹으라면 엄마 나는 배부른 돼지가 되기 싫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한테 인문 고전적으로 말하기 시작한다. 우리 애들은 이것을 넘겨. 자, 어머님. 두 번째 배우는 것들이 마키아벨리 군주론인데 혹시 여기서 마키아벨리 군주론 읽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까? 없죠? 들어보셨죠? 한 분 계시네요. 들어보셨죠? 자, 마키아벨리는 이 15세기, 16세기에 이탈리아의 피렌체라는 공화국에 살았던 인문주의자인데 여러분들 이탈리아 반도를 지도를 보면은 여자의 부츠처럼 생긴 거예요. 맞죠? 그죠? 한번 보세요. 여자의 부츠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로는 이 그림 한 장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이탈리아 반도는 예전에 뭐예요? 천년 로마 제국이잖아요. 세계를 제패한 천년 로마 제국이 16세기의 이탈리아 반도는 5개의 도시국가로 쪼개져 가지고 강대국들의 침략의 위협 속에서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나라였다는 거죠. 그것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이게 유리잔이죠. 유리잔 같습니까? 유리잔? 유리잔의 속성이 뭐예요? 깨지기 쉽죠.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16세기의 이탈리아 반도는 유리잔처럼 깨지기 쉬운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로는 군주의 덕목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인데, 어머님들, 이 중간이 뭐예요? 이 중간의 역할이 뭐예요? 지지대가. 이 중간이 허리죠, 허리. 허리가 군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군주가, 이 허리가 약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무너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이게 뭘까요? 이거는 검은보화입니다. 군주가 황금을 쫓으면 그 무게로 이 나라는 폭삭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으면서 제가 해석한 것을 가지고 이런 그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저는 다산 정자경 선생의 스브노트 방법으로 스브노트하고 그것을 가르쳐보고 우리 애들이 이것을 어떤 그림으로 그릴까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 지식은 굉장히 정리도 되고 생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석했지만 우리 애들의 해석은 굉장히 많이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죠? 우리 애들은 이런 표현도 해요. 자, 선생님, 그러면은 유리잔은 투명하니까 군주는 백성들한테 투명해야지 군주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이 되죠? 그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고주는 평생을 읽어도 완독이 없고 추상화는 볼 때마다 새롭기 때문에 두 가지가 생각열기의 DNA가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학습하는 것이 페를렉스의 생각열기 학습 방법이고 모든 페를렉스의 페를렉스 수학, 페를렉스 영어, 페를렉스 인문학가 그러한 4가지의 학습 방법이 다 들어가 있다. 그것들이 습관화가 되면 우리 애들은 공부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공부를 굉장히 재밌어 합니다. 이 인문고전을 굉장히 어려운 철학책으로 보는 게 아니고 추상화를 보고 해석하니까 굉장히 재밌어 하고 수학을 고리타분하게 계산하는 학문이 아니고 자기가 개념원리를 막 발표하고 하니까 재밌어 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다음. 자, 이것은 아까 이야기 넘어가고. 자, 어머님, 그래서 페를렉스의 인문고전 수업에 들어오면은 첫 번째는 플라톤의 국가론을 공부하는데 플라톤의 국가론이라는 게 그냥 철학책이 아니고 플라톤의 국가론을 공부하면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그리스의 역사,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의 민주주의를 알고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알고 그다음에 플라톤의 국가론을 알려고 하면은 소크라테스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국가론을 4개월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씩 와서 토론하는 거예요. 공부는 집에서 앱으로 다 합니다. 오면 토론하고 글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개월 동안에 플라톤의 국가론이 떨어지면 이 플라톤을 100번씩 읽는 효과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끝나면 거기에 있는 중요한 문장들을 줄줄줄줄 이렇게 어나운스 할 수 있고 글쓰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플라톤의 국가론이 다 끝나면
소크라테스 빌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펠로포스 전쟁사라든지 이런 책들이 4권이 들어가지고 5권의 인문고전을 읽는 거랑 같아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마키아벨리 군주론인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공부하면서 로마의 역사를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를 공부하면서 16세기의 영국의 정치 환경을 공부합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제 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공부하는 것들이 우리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 어려워하는 것들이 수능에 보면은 사회탐구 입력이 있습니다. 법과 정치, 윤리와 사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문고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펠렉스라고 하는 것은 펠렉스라는 것은 인문고전을 추상으로 배우는 게 인문아트입니다. 뒤에는 아트가 애수적이라 말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을 영어로 공부하는 게 잉글리시 할 때 인문아트예요. 말이 보셨습니까? 말을 누가 적었겠습니까? 예? 어머님들, 저 말을 누가 만들었겠냐고요? 제가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펠렉스 수학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와서 강의 듣고 문제 푸는 게 아니고 스스로 개념물리를 보고 문제를 푸는데 그냥 문제를 주어지는 게 아니고 수포자로 대상으로 하는 아르케, 그 다음에 중하위권인 드레스, 그 다음에 중상위권인 헥사스, 최상위권인 노뱀 이런 식으로 4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애들의 실력에 맞는 문제가 뿌려져요. 9문제가 뿌려집니다. 그럼 9문제를 풀고 7문제를 맞추고 2문제를 못 맞췄죠, 그죠? 그러면 그 2문제 못 맞춘 문제를 다시 자기가 동영상을 보고 이해하고 같은 유형의 유사한 문제를 다시 2 곱하기 4문제를 뿌려주는 거예요. 다 자기가 공부합니다. 하다가 안 되면 선생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도 자기가 풀고 자기가 앞에 나와서 선생님한테 발표하고 애들한테 발표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실력이 올라가면은 그 다음 단계의 문제가 뿌려지는 거예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4단계가 있는데 4단계에서 다시 조금 쉽고 조금 어려운 걸 2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총 8단계의 구분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 최상위권에 있는 애들이 쉬운 문제를 주면 재미없어 하죠. 저 밑에 있는 애들이 저 위에 있는 문제를 주면 못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학 프로그램 중에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왜 없는가 하면은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원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못 만든답니다. 그래서 모든 시중의 교재들은 내신 등급 4등급에서 2등급 그 사이만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7, 8등급 등급 애들이 그 교재를 가지고 문제를 못 풀고 이해를 못 하니까 그냥 수포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펠렉스 잉글리시는 기본적으로 아까 했던 그 인문고전을 영어로 공부하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펠렉스 인문아트라는 인문고전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장면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애들이 공부하고 자기가 필기하고 자기가 여기에 그림을 칠하고 하는 이 내용들입니다. 다른 거 다 보면 저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그러니까 연출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을 오는 애들이 일단은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이 뭔가 하면은 자, 이 그림을 추상화를 해석해 보십시오 하면은 초등학교 5, 6학년들은 처음에는 책을 찾아봐요. 책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 3, 4학년들은 자기 생각을 적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책을 찾아서 답을 적으려고 해요.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 자기 생각을 적습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못한다는 애들이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 지겹게 공부를 해서 하는 거니까 걔들은 사고 기준이 뭔가 바운더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잘한다는 기준은 대한민국에서 뭔가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안 되고 하니까 답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애들이 재미있어 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어머님들 자, 이게 이제 수업을 하면서 자, 수업을 하고 자기가 발표하고 자기가 글을 쓰고 자기가 색칠하는 거. 여기서 막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없습니다. 설명은 전부 다 앱으로 다 듣고 와요. 나중에 뒤에 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지금과 같은 이런 학부모 세미나를 했는데 한 달 전에 광주에서 했는데 그때 학부모님 40분이 오셨고 15명의 중학생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생이 같이 들었는데 그 중학생이 제 강의를 듣고 소감문을 적은 건데 저희들이 회사에 더빙을 내온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학생이고 공부를 하고 있다. 하지만 나의 공부 방법이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무작정 외우기만 했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책은 쳐다보지도 않았고 중학교 때 열심히 해도 나의 성적이 상위권을 못 가는 이유인 것 같았다. 곧 고등학생이 되고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지만 독서도 조금씩 하면서 오늘 들었던 생각을 바꾸고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학교나 학원에서 하는 공부뿐만 아니라 나 혼자서 이해하고 스스로 공부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고 오늘 아침에 이 강의를 갈까 말까 고민한 내가 한심하게 느껴졌던 영광이었다.